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낮아지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연방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재무부 수익률과 달러를 폭락시키며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승하는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테슬라 주식도 281.3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곧 생산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이미 기가 텍사스의 라인을 미세 조정하고 있으며 곧 출시될 차량의 생산을 위해서 직원을 할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트위터를 통해 사이버 트럭을 직접 몰고 텍사스 오스틴 주변을 돌았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팔로알토에서 최근 목격한 바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은 고속에서 매우 부드럽게 주행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겨울 테스트를 하는 동안 차량을 찍은 다른 비디오들도 사이버 트럭이 얼음과 눈으로 덮인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누에보 레온에 있는 테슬라 기가 공장의 허가증이 모두 발급된 것을 확인하고 기공식이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발표한 정보를 보면 테슬라 기가 멕시코에서 제작할 저가 3세대 차량의 디자인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3세대 차량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제작된 가장 저렴한 모델의 엔지니어링 개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전 보도에서는 새 모델이 Y 미니 모델처럼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에보 레온 주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저가 테슬라 모델의 디자인은 이미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산타 카타리나에 있는 기가 멕시코에 생산 라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가 멕시코의 생산은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가 아닌 2025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가 작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속 도조와 함께 테슬라가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을 달성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최근 추정치는 설득력을 가집니다. 머스크는 지난달에 도조가 이미 온라인으로 몇 달 동안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반면 트위터의 공식 테슬라 계정의 일련의 게시물은 그 슈퍼컴퓨터가 7월에 생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AI와 머신러닝 연산을 수행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도저히 정확한 기술 사양과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슈퍼컴퓨터는 실제 주행 시나리오에서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저는 또한 2024년 1월경에 세계 5대 슈퍼컴퓨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촬영된 이미지는 사이버 트럭의 완성 바디로 보여집니다. 사진 속 바디의 상태는 기가팩토리 텍사스가 사이버 트럭의 초기 생산에 근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테슬라 애호가들이 관찰한 바와 같이 사이버 트럭의 완전한 흰색 바디는 회사가 2019년 차량 공개 당시 강조한 기대했던 외골격 디자인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메가캐스트의 사용은 사이버 트럭이 여전히 상당한 양을 염두에 두고 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유출된 이미지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적어도 지난 12월에 이전에 유출된 것과 비교했을 때 완성된 흰색 바디가 얼마나 더 세련되어 보였는지일 것입니다. 당시 기가 텍사스에 있는 사이버 트럭의 유출된 이미지가 온라인에 게시되어 트럭의 후면 메가캐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이미지는 기가팩토리 상하이가 최근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이정표를 달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기가 상하이는 100만 번째 모델 Y 크로스오버를 생산했습니다. 특히 공장 자체가 2019년에 문을 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이정표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당시에는 모델 3 세단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모델 Y 크로스오버를 생산하는 2단계 영역은 나중에 구축되어 출시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 생산은 불과 30개월 전인 2021년 초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차량 생산의 증가 속도는 빨랐지만 시설은 결국 수년에 걸쳐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가 상하이는 중국 내 코로나 규제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공급망 문제도 시설 운영에 역풍을 일으켰습니다. 기가팩토리 상하이는 현재 테슬라의 주요 자동차 수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대륙에 걸쳐 여러 시장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올해 초 캐나다에도 모델 Y 유닛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와 인도 정부 사이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제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 시설이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아직 인도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작년에 인도 시장에 진출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인도 정부가 테슬라의 자동차에 대한 수입세 인하를 거부하면서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인도 시장에서 다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인도 내 연간 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는 것 외에도 인도를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자동차 수출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의 테슬라 NACS 플러그 채택 여부는 아직 저울 중이지만 긍정적입니다. 현대자동차 장재훈 사장은 영국에서 열린 구두두 축제 동안 회사의 전기자동차 충전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대가 테슬라의 충전 표준인 북미 충전 표준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본 결과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장 사장은 현대차가 아직도 합류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현재 충전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압이 현대 차량의 초고속 충전 속도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대차가 테슬라 슈퍼차저에 연결되면 현재 충전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며 고객들이 이를 수용하거나 테슬라가 충전 속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전기차 충전소에 CCS1 표준이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테슬라 NACS를 받아들이면 한국에서 기존 CCS1 기준을 고수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해 자동차 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이번 주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